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투자가 반토막이 났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주인공 TLT ETF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마이너스 50%, 이게 뭐냐면요. 2020년 고점에서 TLT ETF가 폭락한 수치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니까요. 아니, 어떻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채권 펀드가 반토막에 날 수가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주인공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TLT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채권 펀드 같은데 사실 그 안에는 가격을 엄청나게 흔드는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아주 간단해요. TLT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아이쉐어즈가 운영하는데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그러니까 아주 긴 미국 국채들만 모아놓은 바구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비밀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TLT가 왜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컸는지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 숫자, 15.8년. 이게 TLT의 유효 듀레이션인데요. 이걸 그냥 레버리지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이 15.8배, 아니 거의 16배로 뻥튀기 돼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금리가 1% 오르잖아요? 그럼 TLT 가격은 반대로 약 16%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1% 내리면 16%가 오르는 거고요. 이제 마이너스 50%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감이 오시죠? 자, TLT 안에 숨겨진 비밀병기, 듀레이션은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바로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우리가 믿었던 분산 투자의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60-40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자산의 60%는 주식에, 40%는 채권에. 여기서 채권의 역할이 뭐였냐면 주식시장이 막 흔들릴 때 든든하게 받쳐주는 보험 같은 거였거든요. 이게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1년 이전에는 주식과 채권이 서로 반대로 움직였는데 그 이후로는 상관관계가 무려 플러스 0.54까지 치솟았어요. 이건 뭐냐면 주식 떨어질 때 채권도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보험이 제로화를 못한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범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채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고 동시에 기업들의 미래 가치도 떨어지니까 주식도 같이 폭락한 겁니다. 분산 투자의 마법이 그냥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죠. 자, 과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지금 TLT에 투자한다는 건요, 사실상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맞붙는 싸움에 베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이죠. 지금 TLT를 둘러싼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강세론을 외치죠. 인플레이션도 잡혀가고 경기 침체 오면 연준이 금리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채권 가격은 오를 거다. 반대편 약세론은 뭐냐?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끈적끈적하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금리는 계속 높게 유지될 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약세론자들이 보는 근거는 꽤 묵직해요. 첫째, 예전처럼 연준이 채권을 마구 사주질 않아요. 이걸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큰 손이 사라진 거예요. 둘째,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해서 계속 새로운 채권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어요. 어때요? 사는 사람은 줄었는데 파는 물건은 넘쳐난다. 가격이 오르기 힘들겠죠. 반면에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바로 지금이 기회다. 왜냐? 일단 지금 채권 수익률 자체가 4% 후반대로 꽤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예상대로 금리가 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강력한 레버리지 듀레이션 덕분에 자본 차익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볼록성이라는 보너스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덜 떨어지게 해주는 투자자한테 유리한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결론은 이겁니다. TLT는 더 이상 우리가 예전에 알던 묵혀두는 보물이 아니에요.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도구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TLT는 이제 그냥 사놓고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잊어버리는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그 방향에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의 날카로운 도구가 된 거죠. 혹시 그럼 다른 건 없나?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TLT는 수수료가 0.15%로 좀 비싼 편인데 이건 사실 압도적인 거래량, 즉 유동성을 사는 비용이요. 큰 돈을 빨리 넣고 빼야 하는 기관들한테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 특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수수료가 훨씬 싼 VGLT 같은 대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빚은 많고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는 시대에 과연 안전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정의 자치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